안녕하세요. 네, 치과의사 구강암외과 전문의 김준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치과 통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요. 이번 영상에는 임플란트에 대해서 통증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술을 했을 때 통증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전에 너무 걱정이 되셔서 마취부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의식화 진정법이라고 이 진정요법을 통해서 의식 수준을 살짝 낮춘 다음에 우리가 시술을 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도도 많이 풀어지고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임플란트를 진행을 할 때 아무래도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부분 마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부분 마취의 주사침이 붉거나 하게 되면 통증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치과에서는 아주 얇은 마취, 주사침을 통해서 마취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무리 얇은 그런 주사침이라도 통증이 조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림이나 스프레이로 된 그런 표면 마취제를 통해서 부분 마취를 좀 시킨 다음에 또 마취를 하게 됩니다. 부분적인 표면 마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통 마취 기계라는 그런 시중의 장비들을 통해서 조금 통증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마취를 좀 할 수 있고요. 그럼 마취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통증이 조금은 없어진 상태이긴 한데요. 그래도 잇몸을 절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시술을 할 때 감각은 없지만 뭔가 만지는 느낌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겁내 하시는 경우가 좀 많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염증이 또 심하게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마취제가 잘 듣질 않거든요. 뭐 마취를 아무리 했다고 해도 만약에 통증이 있거나 하게 되면 꼭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하셔서 추가 마취를 좀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에는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통증인데요. 임플란트 단독으로만 그냥 식립을 했을 때는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치조골이 좀 많이 흡수가 돼 있어서 뼈 이식을 좀 많이 하게 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많이 심하게 붓게 되고, 이제 그런 붓기 때문이라도 통증이 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에 따라도 조금 다르세요. 아무래도 어금니 쪽이라든지 이쪽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좀 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앞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약간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통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앞니 부분이 조금 더 통증을 좀 유발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고 그런 시술도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잇몸의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줄일 수 있어서 통증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잇몸 절개나 이런 부분이 좀 적게 되면 치유도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술 후의 통증도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경감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비용적인 부담이 되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 절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담당 우리 치과의사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극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절대 수술하는 부분은 양치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양치를 막 하다 보면 칫솔 때문에 꼬매놓은 이런 실들이 트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트어졌다가 뼈 이식한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뼈 이식도 실패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자극되지 않도록 만져보거나 혀대보거나 이런 것들도 절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저쪽 부분으로 양치도 웬만하면 하지 않고 가글로 가볍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부분은 양치를 하시게 되잖아요. 양치하게 되면 입안에 거품이 이제 생기죠. 거품 제거한다고 폐 이렇게 세게 하시게 되면 입안이 압력 때문에 또 툭 터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을 하실 때도 좀 조심스럽게 가볍게 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식사하실 때도 질긴 거라든지 좀 큰 거 드시게 되면 입을 또 크게 벌리셔야 되니까 좀 작은 것들, 무른 것들, 유동식 같은 것들 위주로 좀 가볍게 한 1, 2주 정도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술 후에 붓기도 붓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외과적으로 보게 되면 수술을 하고 나서 48시간 동안 계속 붓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48시간 동안에는 냉찜질을 많이 추천드리긴 합니다. 아무래도 차갑게 이렇게 냉찜질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혈액순환이 좀 적게 돼서 그렇게 많이 붓지도 않고, 붓기가 좀 많이 붓지 않으면 통증도 어느 정도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48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느 정도 모세혈관이 좀 안정화가 되는 시기가 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차가운 찜질보다는 따뜻한 찜질이 오히려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또 너무 따뜻한 찜질을 또 하시게 되면 거기 염증 생기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요. 자극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따뜻한 찜질 정도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술을 하시게 되면 약을 많이 처방을 하실 거예요.
그래야 약 중에는 항생제가 꼭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뼈 이식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임플란트는 외부 이식 물질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 이식 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염증을 일으키거나 이러지 않도록 항생제를 또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 항생제가 어느 정도 내 몸에서 역할을 하게 되려고 하면 하루 3번을 드셔야 내 피에 어느 정도 농도가 차게 되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항생제는 하루 3번 꼭 챙겨 드셔야 돼요. 약을 이제 받고 나서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약을 드시더라도 만약에 통증이 좀 있으시면은 너무 많은 진통제를 드시지 마시고, 집에 우리 상비약으로 타이레놀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좀 있잖아요. 뭐 한 알 정도 추가적으로 드시는 거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렇게 먹고도 너무 통증이 심하다라고 하면 꼭 치과 들리셔가지고 한번 체크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하시고 나면 이제 치과에서 소독 받으러 오세요, 실밥 뽑으러 오세요, 아니면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 약속은 조금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바쁘시면 못 오실 수는 있지만, 안 아프다고 한 1주, 2주 그냥 뿌 묵혔다가 또 오시고 이런 분들도 있으시니까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다시 임플란트를 제거를 다 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은 조금 잘 지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 거는 흡연과 음주입니다. 아무래도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 한 2, 3주 정도 조심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술을 드시게 되면 그쪽 부분에 염증도 잘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술을 드시게 되면 면역력 때문에 그쪽 부분이 잘 안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금주는 꼭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흡연 같은 경우에도 좋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흡연을 하시게 되면 낫는 게 좀 치유가 많이 더디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치유가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감염이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약도 오래 드셔야 되고 더 불편하시니까 이 기회에 그냥 담배도 그냥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임플란트 통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실 만큼 그렇지 않으니까요. 빨리 가셔가지고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이런 씹는 즐거움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이런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